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칼택시 미칼입니다. 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기사 내용 중에서요. 어, 은근히 이제 기사화하면서 또 기사 내용이 카카오를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글이 있고, 또한 우리 일반 택시들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요거 먼저 보시고요. 먼저 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이 오토타임즈에서라는 모빌리티 뉴스라고 합니다. 이 모빌리티 뉴스라는 곳에서 이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냈는데 기사 낸 건 좋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옹호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일단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카카오 이렇게 틱의 광고가 있죠. 중간에 광고가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보면 카카오 벤티 이렇게 카카오 벤티가 있어갖고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를 지금 광고를 내고 있어요. 이건 광고를 받은 겁니다. 광고를 받았는데 이 오토타임즈라는 곳이 어떤 회사인가, 어떠한 잡지, 어떠한 회사인가 한번 볼까요? 이 오토타임즈는요, 이 자동차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 자동차에 관련된 기사들만 내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십시오. 국내차, 판매, 기획,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영상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런 기사를 내는 국산차, 풍성한 시의 판매 조건, 현대차 이런 자동차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가용에 관련된 이런 사이트에서 이 전체 뉴스 한번 볼까요? 이 전체 뉴스에서도 이렇게 제네시스, 아반떼, 반도체, 풍성한 10월 판매 조건, 타이어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스타리아, 제규어, 이 중고차, BMW, 외제차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 자동차에 관련된 기사를 쓰고 시승기를 쓰고 이런 회사가 갑자기 카카오 택시에 관련된 내용을 써요. 그러니까 결론은 카카오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론적 플레이로 시작해서 본인의 회사를 이미지를 좀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이 오토타임즈를 비롯해서 점점 기사들한테 이제 광고를 때리면서 본인들의 카카오가 욕을 먹지 않는 그런 회사로 발바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복불복 택시와 선택적 택시. 자, 복불복 택시는 무엇이냐? 복불복 택시는 이용자께서 손님들이 콜을 불렀을 때 어떠한 택시가 올지 모르는 거죠. 참 연식 좀 새 차가 올 수도 있고 그랜저 새 차가 올 수도 있고 아주 오래된 8년 9년 된 아주 오래된 역시 담배에 찌든 그런 택시가 올 수도 있고 어떠한 택시가 올지 모르는 그런 택시를 복불복 택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택시는 카카오가 가맹을 맺은 택시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카카오를 딱 선택해서 불렀을 때는 카카오 택시가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카카오 블루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몇 년씩인지 연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청결도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일단은 거의 새 차입니다. 연식이 얼마 안 되진 새 차들이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차들은 또 카카오 블루에 가맹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손님이 택시를 불렀을 때 새 차가 오느냐 흔 차가 오느냐 이런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카카오와 택시만의 그런 갈등이 아니라 손님의 이런 갈등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택시들끼리만의 이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우리 일반 택시들이 이렇게 더럽고 담배 냄새가 납니까? 저 길거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공주에서 이 카카오 택시들 차 안에서 담배 피는 모습 무지하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거, 그 카카오는 담배를 안 핍니까? 담배 피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건 복불복입니다. 네, 일단 기사 내용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갈등에 소비자는 없어. 택시 업계가 중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선택적 호출에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더불어 택시 업계 또한 내부적으로 카카오티 가맹과 비가맹 사업자로 입장이 엇갈리며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면밀히 보면 이번 갈등은 택시 대 플랫폼을 앞세운 택시 대 소비자 갈등이라는 점에서 바라봐야 대안 모색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택시와 카카오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택시와 소비자와의 그런 갈등이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택시 업계의 주장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활용해 택시를 호출할 때 차종, 연식, 운전자, 친절도 및 가맹과 비가맹을 가리지 않고 그냥 가까이 있는 택시에 균등 호출을 뿌려달라는 목소리다. 이 경우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확인하고 호출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철저하게 택시 사업자 입장에서 이용자를 선택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택시 기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손님을 골라받겠다는 거지 손님이 우리를 고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죠. 이게 은근히 이 글로써 지금 우리 택시 기사들을 좀 비하하는 겁니다. 우리 카카오가 어떻게 컸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콜을 받을 때 솔직히 말해서 손님의 목적지는 몰랐습니다. 손님의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손님의 목적지를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카오가 그렇게 키워놓은 겁니다. 키워놓고 우리는 그것을 먼저 목적지를 보고 그때부터 우리가 손님을 골라받게 된 거야. 골라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를 유혹해놓고 이제 와서 너희들이 골라받겠다는 건 무슨 심산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이용자 시각에서 보면 그야말로 복불복 호출이다. 같은 요금을 내는데 어떨 때는 냄새 없는 신차급 택시가 오는 반면 어떤 경우는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오래된 차가 오는 일이 비일비재한 탓이다. 이건 결국은 일반 택시들을 비하하는 얘기죠. 카카오 택시는 그런 게 없다는 뜻입니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0조가 규정된 택시의 차량은 개인 택시는 최장 7년, 배기량 2,400cc 미만 또는 9년, 배기량 2,400cc 이상, 법인 택시는 중형 세단 기준으로 4년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이 허용되는 자치단체도 있다. 그러니 이용자가 호출하는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9년 동안 운행되는 택시 중 불특정 차가 이용자에게 복불복으로 배정되기 마련이다. 결국은 카카오 택시는 결국은 신차만 타겠다는 건데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시각에서는 같은 비용일 때보다 좋은 차를 원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그럼에도 택시는 호출 수락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이용자는 택시 선택권이 없는 게 문제이다. 이동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계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택시가 유리한 위치에 있고 이 점은 오랜 시간 소비자의 불만의 단초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플랫폼이 중간에 호출을 해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정 연식 이내의 택시를 가맹으로 관리하면서 이용자에게 택시 선택권을 부여했다. 물론 그 대가로 요금 외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냄새 없는 택시가 온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택시 수요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점에서 이른바 플랫폼 택시로 이용자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새 차 문제, 이 차 문제 때문에 복불복 택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아예 플랫폼 택시들은 자기들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마카롱 택시나 타다 택시들처럼 아예 정말 플랫폼 가맹 택시점을 해서 일반 택시들은 아예 콜을 못 받게 해서 자기네들끼리만 하든가요. 그렇게 하시든가 하면 되지. 굳이 이제 와서
다 뿌려놓고 우리 가맹들만 먹고 살겠다는 거는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이해한다면은 아예 다 우리 기사들도 다 그냥 복불복으로 콜을 받게 하든가, 선택적으로 거기서 스마트콜 결국은 호출료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호출비 이 상생안 이거 발표하면서 호출비를 안 내겠다, 안 받겠다 하고 이제 좀 며칠 있으면 스마트 호출이 없어지죠. 그리고 뭐 멤버십도 지금 39,000원으로 내려가고요. 그게 무슨 상생안이냐고, 상생안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생안이라고 또 이렇게 자꾸 반발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법안을 또 내려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택시 업계의 반발은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의 택시 선택으로 벌어지는 호출, 쏠림 현상을 다시 복불복으로 돌려놓으라는 요구다. 표면적으로는 택시 대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플랫폼이 없으면 이용자 또한 택시 선택권이 사라져 다시 택시가 유리한 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결국은 카카오 택시가 없으면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고 옛날처럼 택시들이 승차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카오 택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카카오가 혁신적인 기업이고 카카오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놨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말이지만 카카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충돌을 피하려면 택시의 요금 구조를 바꾸는 게 최선이지만 이용자 반발을 우려해 정부 또는 자치단체는 요금에 손을 대는 것을 금기시한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요금이 아닌 호출료 그리고 차별화를 추가 비용을 받는 것도 요금이 아닌 부가 서비스 비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그러니까 요 택시 요금 올리는 게 결론은 택시 요금 올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해결 방법인데 지금 택시 요금이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택시 요금을 올렸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부가 서비스 비용으로 택시 요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건 다 카카오 측에서 올린 겁니다. 카카오 측에서 스마트콜로 해서 호출비 1,000원에서 5,000원 기본 요금보다도 비싼 호출비를 받은 그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용자 측에서는 택시비가 올라간 겁니다. 우리 기사들 없어요. 그냥 멤버십으로 해서 돈을 벌고 수수료로 해서 또 돈을 벌고 6대4였죠. 6대4로 정도 나눠가셨는데 그 스마트 호출비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게 문제가 우리 법인 택시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호출이 없어졌느냐 아니면은 카카오 블루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출비는 아직도 있는 것이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차종이나 연식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그리고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을 놓고 이용자는 요금 인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요금에 어떤 사람은 8년 된 소나타를 타고 어떤 사람은 1년 된 그랜저를 타고 가는 것은 이용자 관점에서 경험 자체가 다르다. 그렇다고 택시 사업자에게 차를 바꾸라고 하는 것도 요금 묶여 있는 한 요구하기 어렵다. 이거 결국은 카카오 택시만이 새 거고 카카오 택시만이 좋은 차라는 그런 내용이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택시와 이용자의 관계를 대등하게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자면 택시는 이용자의 목적지를 모른 채 호출 수락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이용자 또한 새 차와 헌차의 복불복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은 추가 비용을 내겠다는 이용자에 한해 새 차를 운행하는 택시와 연결해 주면 된다. 차의 연식 또한 엄밀히 보면 운송 원가에 해당되는 만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택시 대 소비자 갈등에서 지금의 택시는 이용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데 택시를 위해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는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합리적인 이용자가 되려는 요구는 배제한 채 무조건 택시 업계를 약자로 받아들이라는 강요에 따라 착한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서 말이다. 씁쓸하다고 합니다. 박재용 자동차 칼럼니스트예요. 자동차 칼럼니스트가 이런 내용을 왜 씁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걸 써야지. 이건 기사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 이 언론사는 이 자동차에 관련되었고 자동차 시승, 자동차 판매 이런 거에 관련된 이런 언론이 결론은 카카오 측에 이제 광고비를 받아서
광고비를 받아서 결론은 이런 기사를 써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내용일 수 있으나 카카오는 뒤로 반기고 지금 이 소비자 입장 측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그런 기사지만은 결론은 우리 일반 택시 기사들을 다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조금씩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론 쪽으로 기사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카카오와 택시의 갈등 문제를 다뤄놓고 그 다음에 카카오의 이런 불공정 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우리 일반 택시들의 문제점이 더 많다는 쪽으로 점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그런 이 광고비 만만치 않죠. 이런 광고비들을 그런 신문사라든가 이런 언론에다가 주게 되면 결론은 돈줄이 아닌 이 언론사들도 돈줄이에요. 카카오가 돈줄입니다. 자, 그럼 돈을 주는데 누구 편을 들겠죠? 당연히 언론 편을 들겠죠. 당연히 카카오 편을 드는 거예요. 언론사들은. 결론은 우리 기사들은 결국은 또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점점 이 언론 플레이로 해서 점점 더 거대해지는 이런 카카오입니다. 좀 씁쓸합니다. 이 복불복 택시, 선택적 택시, 참 씁쓸합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카엘 택시 TV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